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가 발달해 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도시의 기능으로 도심과 부도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30쪽입니다. 페이지 30쪽, 도시의 발달 2. 도심과 부도심의 특징.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째, 도심과 부도심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도심과 부도심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좀 다른데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성도시와 신도시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도시가 있을 때 도시가 점점 확대되어서 그 주변에 위성도시가 생겨나고 그리고 신도시가 생겨나는데 어떤 경우가 위성도시이고 어떤 경우가 신도시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교통이 너무 많이 막혀요. 교통 체증하는 모습이 보이죠.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도로의 자동차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정체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을 향해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 차선은 한산한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차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먼저 도심과 부도심 중에 도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부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명동 정도 되겠죠. 명동 그 주변에 종로 뭐 여기가 도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청량리, 그 다음에 또 영등포, 여의도, 중간중간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이런 곳을 부도심이라고 해요. 가운데를 도심이라고 한다면 서울 안에서도 또 동네별로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죠. 이런 곳을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을 한 곳이라고 정한다면 부도심은 여러 군데가 생겨나게 되겠죠. 동네마다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청량리 이런 곳이 부도심이 되겠죠. 우리 명동이 도심이라면 그러면 도심과 부도심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말한다면 명동 주변이 되겠죠. 그런 도심의 특징, 도시의 중심지에는 도심이 위치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가장 중심지가 되겠죠. 도심이 위치하며 주변의 일부 지역에 중심지의 기능이 분화되어 이제 여러 군데가 생기겠죠. 동네별로 그것을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생겨나면 회사나 금융기관, 각종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관공서 등 여러 주요 시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중심부는 땅값이 비싸고 토지 비용 그리고 빌린다고 해도 임대료도 비싸요. 임대료가 비싸서 사는 집, 주거용 건물보다는 상업용 건물이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상업용 건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는 별로 없겠죠. 너무 비싸서. 그래서 명동 일대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명동이 서울의 도심입니다.
도심에 주거시설이 줄고 사람들이 사는 집은 줄고 너무 비싸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대도시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에서 살게 되죠. 외곽에 거주하며 도심으로는 출퇴근만 하는 거예요. 회사만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는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따라서 서울의 종로나 명동, 종로, 명동, 광화문 일대가 서울의 도심입니다. 이 도심에는 거주 인구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 인구보다 회사가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 움직이는 인구가 많겠죠. 유동 인구가 많아서 식당가나 그 다음에 소매업, 가게들 이런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회사에 온 사람들로 인구가 많겠죠. 유동 인구가 북적이다가 저녁이 되면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곳은 한산해지겠죠. 밤이 되면 한산해진다. 이곳은 직장이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곳은 도심은 한산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구의 지역 분화를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한다. 밤에는 텅텅 비고 낮에는 북적이다가 밤에는 텅텅 비는 거예요. 이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도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부도심의 특징, 페이지 32쪽이죠. 먼저 조금 더 올려서 그림을 먼저 볼게요. 32쪽입니다. 이렇게 어떤 도시의 가장 중심지인 도심이 있다고 하면 서울로는 명동, 종로, 광화문이라고 했죠. 도심은 한 군데예요. 가장 중심지. 도심이라고 한다면 또 도시 내부에 동네별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어서 이런 지역을 부도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여기까지였는데 바깥에도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도심은 어디가 되나요? 여기가 부도심이죠. 부도심은 여러 곳이 생길 수 있겠죠. 동네별로 중심지가 되는 곳이니까. 가운데 도심은 한 군데지만 부도심은 도시 내에서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심의 특징,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이 점차 도시 내부에서 외곽 지역으로 내부에 있기는 하지만 도심보다는 바깥쪽이죠.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분산된다. 이들 지역을 부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도심이라면 도시 내부, 도시 안에서, 도시 안에 있죠. 도시 안쪽에 있으면서 동네마다 중심이 되는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을, 이런 동네를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바깥쪽에 있는 건 위성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도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고 이들 지역을 부도심이라고 한다. 부도심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형성되어서 행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상업 등의 기능을 분산해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명동, 광화문, 종로가 도심이라면 서울의 영등포라든가 여의도, 잠실, 청량리가 부도심에 속하죠. 동네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의 외곽, 도시의 바깥쪽에 있는 위성도시, 그리고 신도시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만큼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밀집되고 산업이 발달한다. 도시의 기능을 분산하려고 너무 복잡하니까 분산하려고 도시의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 외부에 세운 도시를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의 하남, 고양, 우리 부천도 위성 도시죠. 서울의 위성 도시예요. 성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에 그러면 하남, 고양, 부천, 성남은 위성 도시인데요. 원래 작은 도시기는 했었죠. 그런데 서울의 그 기능을 조금 더 분산해서 맡게 되는 위성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예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 지역이 형성돼요.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시가 아니었던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규모 주택 지역이 형성되어서 거주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를 신도시라고 하고 우리 80년대에 신도시 5군데를 만들었죠. 경기도에 일산, 분당, 평촌 여기에 우리 중동이 들어가고요. 부천 중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포에 있는 삼본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5개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80년도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곳을 1기 신도시라고 하죠.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33쪽에서 생각 다지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도심과 비교해서 부도심의 특징을 골라 기호를 써보자. 땅값이 비싸다. 도심이겠죠. 낮에 유동인구가 많다. 여기는 집들이 별로 없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회사나 뭐 여러 가지 고층 건물들만 있죠. 직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심이겠죠. 여기도 도심. 이것도 도심이겠죠. 고층 건물이 많다. 이것도 도심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학교가 많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죠. 여기가 부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2번 다음 도시 구조에서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골라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심지가 도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도시인데 도시 안에서 중심 기능을 좀 맡아서 하는 여러 군데의 이 중심지를 부도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심은 한 군데지만 부도심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시의 바깥에 A 지역이 있어요. 도시의 외부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하죠. 우리 부천처럼. 부천, 성남, 안양 이런 곳이 위성도시입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 구조에서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골라봅시다. 위성도시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 내 중심 업무 지역이다. 이것은 도심입니다. 2번 각 기업의 본사, 주요 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이것도 도심이죠. 회사들이 있는 곳, 도시 내부에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이다. 내부에서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부도심이죠. 그 다음 도시 외부에서 도시의 바깥에서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을 위성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네, 위성도시 A 지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 옛날 사람들은
큰 강 주변에 모여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마을을 이루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먹을 물도 필요했기 때문에 큰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2번, 도시가 커지면서 교통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중심지가 생겼다. 도시가 점점 확대되죠. 3번,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수도로서 조선의 도읍지가 한양이었는데 지금의 서울 땅이죠. 주요한 관공서나 정부 기관이 위치해 있다. 4. 도심은 교통로가 밀집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시 내 중심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부도심은 도시 내에 있기는 하지만 도심의 기능을 조금 나누어서 만든 거죠. 분담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동네마다 생기는 것. 그것이 부도심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외곽, 도시의 바깥이죠. 도시의 바깥에서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